안녕하세요. 상대원 상구역 추진위원장 이명순입니다. 오늘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타도어, 거짓, 자기가 모르고 남한테 덮어씌우기. 상대원 상구역 토지등 소유자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예전 황정우 위원장 유튜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경 추진위의 총무로 재직하던 이명순이 도의서를 탈취하고 비대위를 활동을 시작했어요. 대당 노릇 위원장 욕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탈취한 동의서로 비대위를 만들면서 갈등과 분열이 심해졌습니다. 급속히 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의 강제 집행을 판결을 받아서 이명순이 탈취한 동의서를 회수했지만 주민들이 나뉘어 서로 싸우는 동안 재개발 사업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명순이가 과연 재개발 동의서를 훔쳐서 길을 잃었을까요? 추진위가 나누어지면 기존 동의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처음부터 각각 다시 서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초에는 황정우 위원장 밑에 김상철, 이명순, 기타 임원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김상철 위원장, 이명순 총무, 그리고 여러 사람 기타 황정우 위원장, 이정경 씨 외에는 전부 이쪽으로 임원들이 갈라섰어요. 그리고 나중에 김기성 씨, 정종수 씨가 여기에 영입을 했죠. 신재상 씨 두 사람 다 부위원장입니다. 근데 나중에 황정우 씨하고 또 갈라섰습니다. 어디로 갈라섰냐? 신한부동산 이정경 씨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대원 상구역에는 황정우 위원장, 신한부동산 이정경 씨, 김상철 위원장, 제일부동산 이수철 이렇게 4파전으로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황정우 위원장이 제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었을 때 황정우 씨가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소취하를 했어요. 그러면 원고가 소취하를 하면 기존의 판결문은 없었던 거가 됩니다. 그거를 썼을 경우에 근데 이거를 악용해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황정우 위원장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법적인 거를 잘 아시는 가까운 변호사 측에 물어보고 저희는 자문을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재개발 불씨 다시 살아난 후 성공적인 재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김기성 씨 글이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상호 씨는 자기 명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등기부등본 올리겠습니다. 재개발 불씨 처음으로 살렸던 사람은 인천 거주자 조혜영 토지등 소유자분이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조 역할만 강상호 씨가 좀 했습니다. 저 역시 보조 역할을 했었고요. 동의서를 탈취하여 따로 비대위를 만들고 소송당해 구역지정 해제의 빌미를 줬던 여자가 분열을 하지 말자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인간은 탈을 쓰고 못할 짓을 서슴지 않은 여자입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네요. 2018년도에 강상호 위원장 집이 없었습니다. 뒤에 등기부등본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강상호 씨가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데 글씨를 이렇게 했대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까 제가 조혜영이라는 분이 토지등 소유자 주축이 돼서 그 밑에 강상호 씨가 조금 도와줬을 뿐입니다. 강상호 씨 언제 집을 샀어요? 20년 9월 1일 날 집을 샀습니다. 재개발이 어떻게 해지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에 중앙동에 롯데캐슬 있는 데가 6차선입니다. 근데 상대원 2구역으로 들어오면서 4차선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위험하다고 상대원 2구역부터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라면 삼동 주민센터 맞은편 금강동 재개발 구역이 4차선인데 2차선 상대원 상구역으로 들어오면서 도고 없는 2차선이라
위험하지 않느냐. 그럼 그 논리랑은 우리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이 한다는 얘기가 그때는 재개발구역 3동만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1동 여기 일부만 들어갔습니다. 이 구역 1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양이 이쁘지 않고 또 학교가 가운데 위에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폐쇄되지 않아 단지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고 사선 제한을 받고 사업성이 안 나오니 1동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대한 변경이 돼서 2020 계획으로 할 수 없고 2030 계획으로 가야 돼요. 이재명 시장은 안구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1동 끝까지 들어가야 상대원 3구역 재개발 사업성 주거환경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황정우 씨가 말한 논리에 동의서 받은 거가 뭐가 되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3동만 받았으니까 1동까지 다시 추진위를 해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돼요. 2020 계획에 무산이니까 그래서 무산된 겁니다. 이명순이 재개발 동의서 훔쳐가서 무산됐나요? 아니죠. 황정우 씨는 더 이상 상대원 3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닙니다. 20년 12월 30일 날 매매했습니다. 누가? 황정우 씨가. 다음 신재상 씨 유튜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고 나서 2016년도에 이제 강상호 위원장님이 재개발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청원 서명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상대원 3구역이 재개발의 물꼬가 트여지고 여기에 이명순 위원장이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하다가 이제 이탈을 해서 별도의 추진위를 만든 것이 지금 현재 이명순 추진위가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투기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만 봐서 상대원의 지역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래서 내가 적임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예. 또 그러면 아까 그 두 개 주민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하고의 마찰은 없으십니까? 강상호 위원장님이랑 저랑은 그 굉장히 협조적이고 또 서로 고민도 많이 터놓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재개발 방향을 잘 잡고 갈 것이냐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이제 이명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대화가 상당히 좀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뭐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재상 씨가 저를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대면을 안 했으면 소통도 안 했겠죠. 연합회 정책실장을 했다면서 이명순이 오고 재개발 얘기를 나눠본 적 없다. 자기 스스로 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역임을 안 했죠. 역임한 적 없지요. 저를 본 적이 없으니까 대화한 적도 없고. 그러면 재개발 연합회 정책실장은 상대원 3구역 위원장하기 위해서 이 직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강상호 씨 밑에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자기 명의 집이 없었습니다. 21년도인가 그때서 샀습니다. 그리고 조혜영 씨가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거기하고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명단들입니다. 120명 정도 명단에서 한 100명 정도 영입을 했고 강상우 씨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저하고 통합할 수가 없었죠. 어때요? 신재상 씨 등기도 전에 4월 23일 날 사무실 개소식을 하면서 위원장 직함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소유자이나요? 아니었나요? 소유자가 되기도 전에 내부에서 온 것도 모자라 추진위 사무실부터 개소한 행위. 재개발위원장 직책을 노리고 상대원 3구에 들어온 악의적인 의도가 노출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토지동 소유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사실을 알리자 그 즉시 이명순 위원장을 고소하였습니다. 거기에 명예훼손, 모욕, 고소 전부 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으로도 경찰서에 신재상 씨가 신고했는데 그것도 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신재상 씨가 재개발위원장 하려고 하면 몇 번지에 살고 있는지 당연히 토지동 소유자분들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제가 줬나요?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재상 씨는 매미콩 공장 이전을
됐다고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소유자를 기만한 행위죠. 20년도에 제안한 대로 대상 토지가 가장 유력한 입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레미콘 공장 대체 부지 최종 선정 경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어떻게 된 내용이냐 했더니 기후변화과에서 단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용역을 한 것뿐이지 이전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시멘트 공장 우리가 입주했을 때 이전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창원서를 받는 과정에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심재상이가 대체 부지를 마련을 해서 확정됐다는데 무슨 탄원서를 받냐,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공문을 받아갖고 다시 탄원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재상 씨가 또 이상한 글을 또 주민들에게 보냅니다. 정종수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명순이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이명순 위원장 면모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레미콘 공장 이전 여부 결정한 바 없다는 공문을 가지고 부동산을 돌고 주민들을 만나서 심재상 위원장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제가 사기꾼이라고 했나요?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확실한 근거 유튜브상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분들한테 이렇게 선동을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또한 레미콘 공장 이전을 하면 백화점을 들어온다고 인허가 절차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프리미엄을 씌워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산업지원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백화점, 복합상가, 산업단지 내에 입지 불가한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그 공사에 인허가 절차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하는 사람한테 위원장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심재상 씨 또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순 씨가 우리 상대원 3구역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배포를 한 조감도인데요. 이 조감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가 예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계획한 세대수는 총 11,000세대입니다. 이 조감도에는 9,547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453세대가 사라진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계획한 내용에는 42만 7,627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3만 평 정도가 되고요. 조감도에는 36만 7,281제곱미터, 약 11만 1,000평입니다. 18,702평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이나 또는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심각한 오류와 착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는 전화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재개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재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1,000세대고 13만 평이고 신도시급이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감도를 보시고 또 이 조감도가 반영된 지도회사들이 이 조감도를 반영을 해서 만드는 지도를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금방 유튜브에서 말한 심재상 씨 11,000세대 기본계획 때 세대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11,000세대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뭐냐 하면 세입자, 집주인, 기본계획 때 살고 있는 현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재상 씨가 또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설계할 때 공공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순수한 설계 면적만, 본 설계에 들어가는 면적만 얘기할 뿐인데 심재상 씨가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설계를 했었을 때 이미지를 돕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재상 씨는 그 가안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데 당연히 심재상 씨가 모르고 한 부분이죠.
성남시에다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설계에 대한 세대수 언제 정확하게 나오냐 그랬더니 사업시행 인가 때 나온다고 합니다. 기본계획 때 세대수 나오지 않습니다. 구역 지정 때 세대수 가안이 나오는 거는 토지 이용 계획을 하기 위해서 가안 설계 정도만 나옵니다. 누가 맞는 말이고 누가 틀린 말일까요? 자기가 모르면서 이명순 씨한테 덮어쓰기 씌운 겁니다. 저희가 대체 부지도 두 군데나 찾았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중원초등학교 옆에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이전을 하고 거기에 학교를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가 한 4,500평 정도 되고 부지를 확보를 해서 교육 기반 시설을 최대한 잘 넣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 부지가 청소년 수련관 건너편, 지금 현재 고물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을 하면 됩니다. 2013년도에도 이전을 하려고 시도했었고 2016년도에도 이전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학교 설립 심의가 계속 부결이 됐고 부결이 되는 이유는 가까운 곳에 LPG 충전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학교 부지는 LPG 충전소하고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200m가 좀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간에 완충 공간, 완충벽을 세우면은 허용이 되는데 그동안 계속 심의가 반려돼 왔었습니다. 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동에 몰려있는 중고등학교 중에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성일고등학교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래됐어요. D등급을 받게 되면 철거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사항을 교육청이 모르냐, 성남시청이 모르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일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성남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학교를 이전을 해오면 되는 겁니다. 대체 부지 1번에다가 가지고 오던가 대체 부지 2번에다가 가지고 오던가 성남 상대원 3구역에서 가깝습니다. 저희 상대원이라고 보면 무방하고요. 신재상 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상대원 3구역의 중고등학교,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지 제대로 파악하고 신중원이 했어야 하는 얘기지요. 지금 신재상 씨가 얘기한 학군, 현대푸드 공장 부지 활용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여기 지금 현대푸드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불능한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산업지원과 공원과 녹지과에서 세 군데에서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대그린푸드가 2020년도에 833억을 투자해서 이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대푸드에다가 상의도 안 하고 당신 대체부지요. 신재상 씨가 말하면 대체부지가 됩니까? 산업지원과 녹지과 공원과에서도 안 된다고 한 내이고 서로 상의 논의했나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우리 상대원 3구에 가까이 있으면 좋으나 새로운 학생들이 시도시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급격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상대원만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할 수 없다고 답변서 시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신재상 씨는 마치 제가 반대했다고 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명순이가 반대해서 못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대원에 있는 거기에 성일고등학교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LPG 가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안충벽을 설치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충벽을 세우면 위험시설이 200m 바깥으로 나가집니까? 우리가 교육역량평가 받았을 때 경계선으로 해서 200m 안에 위험시설 있는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는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는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중산이 있어서 문중호구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안 된 겁니다. 안 되는 요인이 다 명백히 있는데 신재상 씨가 성남시에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상대원역에서부터 상대원 시정까지 무빙워크, 상대원 1동에 파출소짜리 여기 들어서는 걸 가정을 해서 상대원 시장 있는 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럴싸하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무빙워크 시설을 할 때 시설비,
또 유지비 그런 걸 살펴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김포공항이나 수서역에 SRT 그런 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빙워크를 설치해버리면 유동인구도 별로 많지 않은 데다가 상권이 죽어버리죠. 특정 정당의 슬로건과 매우 유사한 재개발 공약을 앞세워 정치적인 행보를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원천 복원을 통한 주민휴식공간 마련, 성남 랜드마크 창출, 대원천 복원과 재개발 연관 지하철로 이게 신재상 씨가 한 공약사항이 아니고 모 정당에서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레미콘 공장 이전 등 중원구 대기 환경 개선 적극 검토, 이것도 거짓 홍보입니다. 레미콘 공장 이전 확정났다, 자기가 발굴했다. 자기가 발굴한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발굴을 했고 기후변화과에서 단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용역을 한 것뿐입니다. 이거를 산업지원과에 이관해서 지금 신상진 시장님이 체계적으로 TF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설치 및 전단지 살포 중단 사전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현수막 전단지 배포 전면 중단한다고 이명수냐 신재상 씨가 합의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명절 인사 안 했나요? 명절 인사 문자로 다 했지요. 근데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너끈히 신재상 씨 얼굴 크게 사진 넣어서 홍보한 겁니다. 명절 인사 현수막 20몇 개를 붙였습니다. 합의서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신재상 측이 한 짓을 읊어드립니다. 1. 저 이명순이가 동의서를 훔쳐서 2020 재개발 무산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선전. 2. 신재상 씨 본인이 시멘트 공장 대체 부지를 발굴하고 시멘트 공장 이전 확정이라는 거짓. 만천세대 본인이 모르고 유포했지요. 만천세대 기본계획 때 세입자 집주인 현황입니다. 현황을 마치 확정된 세대수, 종우 세대수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 오직 상대원 3구역 재개발위원장 감투를 위해 이명순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연합회 정책실장 역임했다는 거, 재개발 위원장 하기 위해서 정책실장 그때서 쓰기 시작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5. 도로 공공부지 등을 빼야 하는 실설계 면적 모르고 유포했어요. 도로 공공부지 빼고 들어가는 설계 면적만 나오는 거 그 자체 기본도 모르는 분입니다. 6. 무빙워크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현혹시킨. 7. 근본적인 인허가 시멘트 공장 이전하면 그 자리에 백화점 부지 이거 산업지원과에서 인허가 안 된다고 나왔죠. 그런 절차도 안 알아봤습니다. 현수막 개시에 관한 합의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 사람 앞으로 무슨 거짓말을 어떻게 더 못할지 모르는데 1조 5천억 공사에 이 사람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지요. 저 이명순이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성 소유자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 이명순 밀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명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